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 전역은 순식간에 전쟁의 참화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당시 북한군이 자랑하던 최정예 부대가 포진해 있었다. 바로 북한군 최정예 부대. 그 중에서도 특히 악명 높은 방호산 육사단이 선두에 서 있었다. 방호산 육사단은 숙련된 병력, 압도적인 화력, 치밀한 전술로 무장한 부대였으며 625 전쟁 초반 국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무서운 기세를 뽐냈다. 이들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북한군 최정예 부대로 불린 이유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다. 방호산 육사단은 소련군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간부들, 만주 지역 전투에서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전쟁 발발 직전까지 최신 무기로 재무장되었으며 치밀한 침투 및 포위 선멸 전술을 훈련받아 실전에 적용할 준비를 마쳤던 상태였다. 그 중심에는 사단장 방호산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방호산은 항일빨치산 출신으로 강인한 리더십과 냉혹한 결단력으로 부대를 지휘하며 단숨에 남하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방호산 육사단의 초기 목표는 서울 점령이었다. 이들은 개전 직후 파죽지세로 38선을 돌파했으며 국군 수도권 방어선에 일격을 가해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다. 특히 춘천 전투와 수원 점령전에서는 국군이 제대로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과 병력으로 도시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국군과 미군 참모들은 이들의 작전 능력과 신속한 기동력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쟁사 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북한군 최정예 부대 방호산 육사단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급격히 반전되면서 이들은 후퇴와 와해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하지만 육사단은 끝까지 조직적인 저항을 시도했으며 후방 침투, 국지적 반격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끈질긴 생존을 꾀했다. 이는 최정예라는 이름에 걸맞은 투지를 보여준 부분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군 최정예 부대 방호산 육사단을 다시 조명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현대사, 특히 국가 생존과 주권 수호의 문제를 냉혹하게 환기시키는 존재였다. 치밀한 준비, 강력한 결속, 그리고 전쟁에 대한 집요한 집념, 이 모든 요소가 모였을 때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방호산 육사단은 뼈아프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변치 않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북한군 최정예 부대 방호산 육사단은 625 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 전체 편제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대였다. 육사단은 제13연대, 제14연대, 제15연대를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투병력만 약 1만 명에 달했다. 이는 당시 북한군 평균 사단 규모를 웃도는 숫자였다. 또한 방호산 육사단은 소련제 최신 소총과 기관총, 포병 화력을 갖추었고 간부급 인원은 대부분 소련이나 만주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제한권에 따르면 육사단은 북한군 편제 내 최정예 기동부대로 명시되어 있으며 남침 작전 초기 결정적 돌파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기록된다. 방호산 육사단의 초반 남하 과정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이들은 춘천-홍천 방면으로 진격하여 국군 제6사단과 충돌했으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방어선을 연이어 돌파했다. 춘천 전투에서는 국군의 방어선을 정면 돌파하는 대신 우회기동을 통해 측 후방을 차단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특히 제13연대는 기습과 포위에 능해 국군 제7연대를 분산시켰고 이를 기점으로 춘천 일대가 붕괴되었다. 이때 사용된 전술은 소련의 심층 돌파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당시 국군에게는 생소한 전투 방식이었다. 북한군 최정예 부대 방호산 육사단의 이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수원 점령 작전이었다. 1950년 6월 말 육사단은 수도 서울을 겨냥한 작전에서 중책을 맡았다. 수원은 서울 방어의 핵심이자 미군과 국군의 보급로가 집중된 지역이었다. 방호산은 단순 점령을 넘어 수원을 신속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기동 타격전을 지시했다. 육사단은 불과 이틀 만에 수원 일대를 장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군 제7사단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군 제7사단은 병력의 60% 이상을 손실하는 등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방호산이라는 인물의 뛰어난 지휘력과 관련이 깊다. 방호산은 항일빨치산 시절부터 실전 감각을 익혀온 인물로 거칠면서도 치밀한 지휘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적을 분산시키고 포위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반복하며 기습과 포위전을 통한 단시간 제압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술은 개전 초기 혼란에 빠진 국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 효과적이었다. 국방부 전쟁 기록에 따르면 방호산 육사단은 북한군 남침 작전의 선봉으로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진격을 기록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군 최정 예부대 방호산 육사단의 전성기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1950년 9월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과 국군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면 반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남하 중이던 북한군 대부분은 보급 부족과 사기 저하로 인해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방호산 육사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수원 이남으로 남하했던 부대는 고립되었고 수원대전 구간에서 유엔군에 의해 포위당했다. 이때 방호산은 철수를 시도했지만 조직적인 퇴각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미군 제1기병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호산 육사단은 포로로 잡힌 병력만 3,000명에 달했고 나머지는 전투 중 전멸하거나 해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에도 방호산 육사단의 일부 잔존 병력은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후방을 교란하려 했지만 전력 자체가 괴멸적인 상태였다. 육사단의 몰락은 북한군 전체의 전황 악화와 맞물려 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특히 최정예라는 타이틀을 지녔던 부대가 전투 한복판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국군과 유엔군 양측 모두에게 적지 않은 사기 고향을 안겼다. 이는 다시 반격작전의 추진력으로 이어졌다. 한편 북한군 최정예 부대 방호산 육사단의 전투 방식은 이후 국군 작전 교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방부 전쟁사 자료에 따르면 국군은 1951년 이후 방호산 육사단이 사용했던 기동 포위 전술을 분석하여 자체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특히 신속한 우회 기동, 돌파구 확장, 측면 공격과 같은 전술 개념은 국군 기계화, 부대 편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방호산 육사단은 비록 적군이었지만 한국 현대 군사사에 상당한 영향을 남긴 존재였던 셈이다. 끝으로 방호산 육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정예 부대도 전쟁의 흐름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아무리 숙련된 부대라도 전략적 열세, 보급의 실패, 지휘체계 붕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된다. 그리고 이는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한 병력 대결이 아니라 전후방 통합, 전략과 심리전, 외교적 지원 등 종합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력전임을 시사한다.